한미일 정상, 워싱턴에서 또 만난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번에 한일 두 나라 정상 2주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길을 끈 장면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 것은 사상 최초이고 사실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이 위령비 참배가 처음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송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총리님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このことは日韓両国の関係においてまた世界の平和を祈る上において大変重要なことであったと感じています。 한일 정상이 처음으로 보시는 것처럼 히로시마에 있는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동반 참배했다. 그 의미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그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를 당한 우리 한국인들은 이중고를 겪은 겁니다. 일단 나라를 잃은 서름 때문에 히로시마에 강제징용됐다라는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 원폭 투하에 따른 이 희생, 그러니까 세계 최초의 어떻게 보면 희생을 당한 거 아닙니까? 나라 잃은 서름에 원폭 피해라는 이중고를 치렀는데 이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만 가서 만약에 참배를 했다라면 강제징용과 이 원폭 피해에 대한 어떤 그 위로 참배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일본 총리가 함께 갔다는 것은 사실상 간접적으로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의 의미도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의 일본 현지 목소리도 저희가 주말 새 많이 좀 들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선배 영령들에게 저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대통령이 오셨다고 자랑스러이 보고하겠습니다. 本当平和を感じました。嬉しかったです。みんな在日の人をよかった嬉しいって言ってました。 그 말이 아닌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원폭 피해자들의 저 목소리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동안 참 이 원폭 피해자들이 지금 사망자만 2만 명이고요. 부상자만 한 3만 명 정도, 한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후손들이 꽤 많죠. 일본의 프로야구에서 유명한 장훈 선수 같은 경우도 본인의 누이들이 다 이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하고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그동안 70년 동안 참 잊혀진 존재, 특히 한일 양국에 의해서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이게 돼버렸어요. 저는 참 여기 놀랍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한 번도 여기를 찾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고, 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저 원폭 피해자의 회장 같은 분은 정말 감격스러워서 대통령의 손을 본인의 뺨에 대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잖아요. 우리가 한일 관계의 어떤 문제를 푸는 거는 말로서는 더 이상 푸는 거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 양국 정상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진료비 문제라든지 어떤 이 복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논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하나씩 매듭되어 나가는. 저는 그래서 정말 좀 전에 보신 분 같은 경우에 나이가 91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것을 보고라도 돌아가신 게 저는 훨씬 우리 양국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1세대, 강제징용 1세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해결되는 모습들을 보는 것들, 저는 그게 정말 양국 정상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G7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한미일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한미일이 계속해서 더 밀착하는 모양새.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이르면 7월에 미국에서 또 한 번 한미일 정상이 3자 회담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벌써 지금 뭐 2주 만에 한일 정상이 다시 한번 만났고 또 7월에 계속해서 한미일 공조를 이끌어내겠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특히 야당에서 심리적 정신승리다 혹은 한심한 자화자찬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맥락이 좀 어떻게 보세요? 외교 전문가시기도 하시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른바 탈냉전 시대 한 30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 신냉전의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게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탈냉전 시대에 미국과 중국 또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도 해결하고 글로벌 전체 이슈들을 이렇게 주도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 2010년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 이후로부터는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패권 전쟁이 이제 그 두각이 되면서 새로운 또 냉전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에서 우리가 한미일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과거의 탈냉전 시대의 과거의 추억 그러니까 북한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죠. 이제 그런 시대의 과거의 추억에만 사로잡혀서 미국과 일본과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국가의 이익은 조성되는 객관적인 국제 질서에 맞춰서 가장 국가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 위협이라는 게 뭐 진보의 정권의 책임이든 보수 정권의 책임 따지기 전에 어쨌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우리한테 지금 현실적 위협 아닙니까? 그런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결국은 한국, 미국, 일본이 안보협력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똘똘 뭉쳐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무도한 전쟁들 지지하고 있는 사실은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엄청난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진영에서 목소리를 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한미일 3자 관계에 대해서 왜 야당에서 과거의 틀에 사로잡혀서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건지 제발 좀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현실 감각, 그 전 세계 지금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김근식 교수의 말. 또 하나 그럼 야당은 대안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 실종 외교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사실 EU나 이런 서방의 국가들도 보면요. 지금 이번에 G7에서는 상당히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견제하는 듯한 성명을 내고 그런 취지로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미국 역시도 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만큼 또 뒤에서는 외교를 벌이면서 최대한 그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측과 발맞추는 외교만을 벌인다고 해서 과연 실리적으로 이득이 있을 것이냐 오히려 정만 더 늘리고 있는 실리가 없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기에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리스킹 그러니까 이제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뭐 이 얘기 그게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게 박성민 비서관 얘기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